안녕하세요. 누워쳤던 볼링 주인장입니다. 와, 오랜만에 제가 새 볼을 가지고 영상을 키게 됐어요. 그랜드 게이트 스톰 하면은 정말 대표적인 시리즈 중에 하나죠. 게이트 시리즈. 저는 스톰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가 게이트 시리즈인데요. 드디어 제가 어떻게 또 선물을 받아서 뚫기 전에 저의 지공해주시는 박상필 부장님 한번 허락을 받고 한번 화면에 모셔보도록 할게요. 예, 다행히가 아니구나. 부장님께서 화면에 나오는 것을 조금은 꺼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공만 보여주는 걸로 하고 대화하는 것만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이거를 굴리는 걸 봤을 때 이게 뒤에서 좀 많이 까불었거든요. 이 볼은 좀 까부는 것 같아서 저는 안 까불게 좀 뚫고 싶거든요. 그러면 듀얼 앵글 45도 아래로 내려오면은 좀 빨리 세우는 거고, 45도 이상이면은 조금 랭스가 긴 거죠. 저번에 그 블랙이도 뚫었을 때가 55도에 5와 2분의 1에 45도였거든요. 저는 그 레이아웃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그거 이번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보통 어떻게 뚫어달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죠? 부장님? 어떻게 뚫어달냐고? 네. 많이 돌게. 많이 돌게. 보통 그럼 많이 돌게 뚫는다고 하면은 제가 아는, 그러니까 부장님은 웬만해서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지공을 하는 편은 아니신 것 같고 볼러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지. 나는 내 스타일은 절대 축구를 안 하고 나는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왜냐면은 저도 이제 박상필 부장님한테 지공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가 굴리는 거를 먼저 보고 트랙 플레이어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지공을 해줬을 때 평상시 지공과는 확실히 핀의 위치가 달랐고 그로 인해서 볼 반응도 확실히 달랐거든요. 성남에 계신 분들이나 용인에 계신 분들, AMF 볼링장 박상필 부장님 지공 맛집입니다. 꼭 들리셔서 지공 한번 받아보시기 전에 추천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어요. 네, 저의 지공 상태는 이렇게 돼 있네요. 지공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조금만 얘기하자면은 지금 현재 이 게이트 시리즈 볼은 비대칭 코어입니다. 비대칭 코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 핀과 이 CG, 탑에이트라고도 하는 이 CG, 그리고 이 매스 바이어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요, 볼에 세 개가 있다. 이 표시들은 다 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비대칭 코어입니다. 보통 비대칭 코어를 지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 핀과 이 매스 바이어스를 이렇게 일자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거를 몇 도 드릴링을 하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제일 처음에 지공을 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트랙 플레이어가 이렇게 하이 트랙으로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핀의 위치가 제 트랙 플레이어 대비 좀 가깝고, 매스 바이어스 같은 경우도 엄지랑 지금 보면은 한 2인치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죠. 이러면은 흔히 이 볼은 랭스 지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강한 레이아웃이다, 좀 강하게 뚫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보통 이 핀의 위치가 약지 이 대각선 위쪽에 이렇게 있고 매스 바이어스가 엄지보다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 하면은 이게 좀 강한 지공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뚫은 것들이 진짜 강한 반응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듀얼 앵글 레이아웃이나 PSA 레이아웃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처음에 이해하면서 지공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표시, 핀하고 CG는 있는데 이 표시가 없는 볼들이 대칭 코어예요. 대칭 코어들 같은 경우는 매스 바이어스가 없으니까 핀과 CG를 이렇게 일자로 연결한 다음에 몇 도 드릴링 이런 식으로 지공을 하거든요. 어렵죠?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길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볼로 지공을 했습니다. 게이트 시리즈는 저는 스톰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지금도 버리지 않고 쓰고 있는 게이트 1 볼이 있듯이 게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그니션 코어가 확실히 제가 가장 추구하는 코어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로우 IG 중에서도 적당한 IG 값에, 사실 전 디퍼런셜 값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매스 바이어스 수치 같은 경우도 0.020 이상이 넘어가는 수치의 볼들이 좀 많이 까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볼은 또 그렇게 까부는 편이 아니라서 하이 퍼포먼스 볼들 중에서 까불지 않으면서도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게이트 시리즈예요. 그렇다면 또 스톰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시리즈가 코드가 있고, 코드밖에 없네요. 많은 분들이 락 시리즈 좋아하는데 제가 락 시리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빨리 잡히는 편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던 코어고, 코드 시리즈에 들어있는 RAD4 코어는 굉장히 랭스가 길어요. 그래서 긴 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할 테지만 확실히 너무 길어서 순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나 혹은 뒤가 너무 까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좀 호불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리즈라면, 게이트 시리즈는 확실히 저는 참 중간 성향의 볼이다,
강한 거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강한 맛을 보여주는 볼은 아닐 수는 있어도 저처럼 정말 적당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안성맞춤인 시리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5게임에서 10게임 정도를 굴린 다음에 저는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볼이에요. 만족감을 줬으면 좋겠네요. 네, 평상처럼 AMF 볼링장에 왔고요. 오늘의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어프로치 체크가 필수입니다.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비 오는 날에는 정말 이 어프로치 체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스팜이 올라오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예, 상당히 뻑뻑하네요. 엄청 뻑뻑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어프로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평상시처럼 슬라이딩 하다가는 정말 크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레인 컨디션도 달라요. 기름의 움직임들이 이 습기와 만나면서 어떤 날은 더 밀릴 때도 있고 더 빨리 마를 때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치던 볼링장에 이 패턴이 아니었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날이 비가 오는 날이니까 항상 체크하시면서 볼링을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단은 몸을 좀 풀기 위해서 원스텝 드릴과 그냥 샷 체크만 할게요. 저는 항상 이게 루틴이에요. 아직은 걸려. 레인이 확실히 지금 많이 지저분한데도 기름이 그렇게 말라있는 느낌은 아니라서 이 그랜드 게이트 리뷰하기에는 딱 좋은 컨디션이지 않나 싶네요. 지금 제가 굴리는 그랜드 게이트 볼은요, 펄 리액티브 볼이면서 펄 리액티브 볼의 특징이 무엇이죠? 긴 랭스와 강한 백핸드 액션이잖아요. 네, 이 볼 역시도 저는 그런 식으로 레이아웃도 했고 볼 특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볼들이 언제 어느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냐, 기름이 많은 정비땅보다는 이렇게 캐리다운이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펄 리액티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이트 시리즈는 제가 스팀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왜 그러냐면은 볼러마다 다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특징이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액션의 볼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강한 액션이라는 게 뭐냐, 백핸드를 만났을 때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혹은 너무 늦게 움직이는 볼들이 강한 볼들이거든요. 너무 빨리 움직이는 볼들은 마찰이 강한 볼들이고, 너무 늦게 움직이는 볼들은 마찰보다는 이 뒤에 액션이 센 볼들인데 그런 볼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게이트는 어떤 볼이냐, 지금 보시면 스탠다드한 볼이에요. 엄청 강하지도 그렇다고 절대 약하지도 않은 볼. 수준으로 따진다면 강함이 한 70%에 부드러움 30%를 겸비하고 있는 그런 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스톰에서 이 게이트와 비교되고 있는 볼들이 뭐냐, 대표적으로는 코드랑 락이 있다면 저는 이제 코드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드는 강함 90에 거침 10, 부드러움이 있는 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락 같은 경우는 강함 80에 좀 짧은 랭스 때문에 그건 역시도 저는 부드러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코드와 락의 중간에 있는 게 저는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리다운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돼 있는 레인이에요. 바로 이러한 레인 때 길게 뚫은 그랜드 게이트 상당히 역할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와, 이거 완전히 붙어버렸네. 지금 트랙 플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엄지까지 침범을 했네요. 이게 제가 제자리 샷을 하다 보니까 트랙이 더 붙었는데, 요즘은 진짜 트랙이 너무 붙어서 제 채널 누워 쳤던 볼링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지금 트랙이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캐리다운이 왔으니까 제가 18쪽 스탠스에 서서 2번 정도를 노려볼게요. 1번까지 갔는데, 오, 시간은 엄청 좋네. 저는 지금 캐리다운이 들어와서 저 정도까지 나갔을 때는 반응이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반응이 좋네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바깥으로 가서 들어갔기 때문에 액션이 더 강한 거예요. 조금은 더 기름 쪽을 공략을 해볼게요. 네, 지금이 제가 생각했던 라인인데 여기는 못하겠네. 내려가야겠다. 평소 제가 이 패턴에 왼발 스탠스 18쪽에 서서 공략을 하는데
이 그랜드 게이트는 지금 캐리다운이 와 있는 상태인데도 18쪽에 서서 공략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까처럼 바깥 미스를 할 수는 없어요. 아까 1, 2로 가는 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쪽, 두 쪽 내리는 걸로는 답이 없을 것 같고 한 3쪽 내릴게요. 21쪽. 제가 아까 봤던 타겟보다는 2쪽으로 내릴게요. 야, 21쪽도 강해. 21쪽도 강해. 강하다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지금 제가 랭스 지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랭스가 길게 뻗어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기름이 그만큼 얇을 수 있다는 것과 이 볼의 마찰이 좀 강한 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볼링공의 마찰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마찰이 강한 볼일수록 뒤가 까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가 세기 쉽지 않은데 이 볼은 확실히 마찰이 좀 좋은 편이에요. 한쪽도 내려요. 자, 그렸어. 자, 이렇게 그리니까 확실히 히팅이 약했고 22쪽에서 바깥은 약했다? 기름 볼륨이 그만큼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들어갔어. 아유, 호흡 볼륨을 찍었네? 내가 땡겼나? 너무 빨리 잡혔거든요? 뭐지? 제가 지금 이 볼, 세 볼인 상태에서 굴리는 게 아니에요. 한 10게임 정도 쳤고, 그 10게임 정도 쳤을 때 느낌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굴리는 건데, 상당히 강하네. 자, 그대로 22쪽. 자, 좀 더 안쪽으로 쳤어요. 그렇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22쪽에서 기름이 없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바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볼륨을 좀 유지하면서 치는 게 게이트 1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자리를 코드를 굴리게 되면 코드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가는 좀 그런 단점이 있어서 기름이 없는 지역을 만나야 된다라는 컨트롤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면 제가 게이트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애초에도 앵글을 크게 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가 그래서 정말 잘 맞아요. 야, 뒤에서 저렇게 플립하게 움직이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플립한 볼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했었었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플립한 건 좋아한다? 뭔가 말의 앞뒤가 안 맞죠? 플립한 액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상한 만큼 길게 나갔다가 플립하게 들어오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플립한 액션은 아직 다 꺾지 않았는데 아직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그때 꺾이는 볼들을 까부는 플립함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랜드 게이트, 아니 게이트는 그런 볼은 아니에요. 숨을 두 쪽도 지금 너무 강해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끈하게 25쪽까지 내려갈게요. 제 구질에서 25쪽까지 내려가는 것은 그 어떤 패턴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리고 패턴 얘기는 안 했는데 현재 지금 AMF 볼링장에 깔려져 있는 패턴은 43피트 24.7 볼륨의 미디엄한 패턴의 해겔 패턴입니다. 자, 25쪽까지 내려보고 포켓팅을 해볼게요. 3번 자리 써야 될 것 같은데. 약해. 지금 바깥으로 그려봤더니 확실히 저 볼은 안쪽 기름을 태워서 바깥으로 보내면 히팅이 약해요. 그러니까 각을 크게 그리는 볼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지금 25쪽에서 저렇게 그렸는데 어찌됐든 약하게 위크텐이 나오면서 어쨌든 타겟팅이 됐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쪽을 쳐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강하게 피넥션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아까보다 좀 더 안쪽. 25쪽 쪽은 무리가 있었나 보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안쪽이었는데 지금도 약하게 들어가네. 자, 한쪽 올릴게요. 아까 22쪽은 좀 강했고 24쪽인가 보죠. 이게 맞네. 조금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랜드 게이트 정말 잘 만든 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서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이 A1S 커버스톡과 게이트 이그니션 코어의 만남이 상당히 조합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좋은 볼의 기준은 코어와 웨피의 조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가끔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게이트와 A1S 커버스톡 괜찮아요. 요즘 진승이 계속 볼을 출시를 하면서 영상들을 찍으면 그 진승 유튜버에 나오는데
이 그랜드 게이트가 영상이 안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진승 인플루언서 분들도 이제 짧은 영상으로 이 그랜드 게이트 굴리는 영상들은 꽤 있는데 리뷰 영상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출시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보가 많은 볼은 아닙니다. 잘 만들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액션. 그랜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낀 바로는 그거예요. 오일이 많은 데에서도 굴리는 건 좋은데 너무 오일이 많은 거에서는 좀 별로다. 너무 오일이 많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될까? 저는 진승 정비를 생각을 해요. 진승 정비와 케게 정비로 30mm가 넘죠. 그러한 정비에서 정비 땅으로 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볼은 좀 미끄러져 갈 확률이 있습니다. 24.7mm 정도의 오일 볼륨은 미디엄한 볼륨이거든요. 미디엄한 볼륨에서는 정비 땅부터 쳐도 괜찮을 것 같고, 헤비 오일 같은 경우는 좀 게임수가 좀 진하고 샌딩볼로 처음에 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샌딩볼이 마찰이 안 맞는다. 그때 쓰는 게 되게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1S 커버스톱 그리고 게이트의 만남은 HK22한테 전혀 꿀리지 않는데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아 옛날에 스톰이 참 이랬는데 하는 그런 감성까지 불러오네요. 역시 각을 그리니까 약해. 기름에 붙여치는 게 내 구질과 이 볼의 조합은 맞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제가 예전에 누워 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랙이 이렇게 붙어버렸잖아요. 예전엔 트랙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예전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앵글이 컸어요. 랭스도 좀 더 길었고 뒤에서 볼이 이렇게 돌아오는 훅 특성도 강했는데 대신에 너무 길게 가거나 혹은 아예 반응이 없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이트랙이 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확실히 랭스는 짧아지면서 컨트롤은 편해지는데 바깥으로 그리기 쉽지 않습니다. 못 잡았다. 네, 그랜드 게이트 아주 잘 굴려봤고요. 제가 그동안 리뷰 영상에서는 사실 혹평을 하는 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만 뭐 영상 때문에 혹평을 했다 그런 거보다도 요즘에 썼던 진승 볼들 제가 클론 어택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리뷰를 찍었을 때가 보통 한 5게임에서 10게임 정도를 굴린 뒤에 제가 굴린다면 거기서부터 리뷰할 때까지만 해도 볼 반응이 참 좋다가 한 30게임 정도 지나면 볼 반응이 좀 시원찮은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진승 볼들이 참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실망감이 있었는데 그랜드 게이트는 뭐 게이트 시리즈를 제가 워낙 좋아하고 지금 10게임 이상 굴린 상태에서 지금 레인 위에서 굴렸을 때도 야 이거 거의 뭐 세볼 때 반응이랑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던 볼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볼링공을 미디엄한 레인에서는 정비 땅에서도 많이 칠 것 같고 헤비 오일 같은 경우도 기름을 조금 못 밀려내기 때문에 엄청 윗장에 올라가서 붙여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제 구질에서는 이 볼을 벌려치기에는 뒤에서의 히팅이 약하기 때문에 각을 크지 않게 쓰는 게 강점인 볼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헤비 오일에서 굴리는 영상은 제가 아쉽게도 현 영상에는 담지 못하겠지만 짧은 영상으로나마 계속 올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제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작은 채널, 가난한 유튜버한테도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끔 대회 나갈 때도 저 알아봐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영상도 잘 만들고 조금 제가 넉넉해졌을 때 구독자 이벤트로 증정 이벤트도 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 제 주관이었고요. 그랜드 게이트 너무나 잘 굴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해서 뚫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